네, 이현영 기자, 일단 서초동 근처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각각 집회가 따로따로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초동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는 반대 진영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지금 서초동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앞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도열을 해서 이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결국 김문기 씨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선고문을 읽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을 보면 네. 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휴대폰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전용기 의원도 보고 있는 네. 문자 중계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조금 전에 모양이에요. 박수를 한번 쳤어요. 지금 아까 예. 무죄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는지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읽었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군요. 네. 자,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그러니까 이건 아마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얘기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보시는 어떻습니까? 일단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이 유죄가 났던 세 가지 항목 중에 이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골프 친 것도 이 허위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됐다면 남은 것은 이제 백현동 용지 등급 상향 조정을 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 부분 하나인데, 자, 이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그렇다면 당선 무효형 이하의 이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 0.7%포인트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한 영향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말한 의도는 본인께서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유권자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러한 판단이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치의 사법화에 굉장히 질려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렇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5개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인들의 어떤 이러한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질려 계실 것 같고 저는 재판부가 그러한 판단까지 다 고려해서 빠르게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좀 제대로 안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검찰 정권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고 있고 2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해당 내용들은 기억에 대한 내용들이고 본인들이 느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당신 거짓말했어요. 이제는 감옥에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각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대선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이재명 대표만을 이렇게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끔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그리고 검찰이 하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8년에 경기도지사 토론회 시절에서 네. 그때 당시 토론회에서 이제 친형 관련 발언으로 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까지 당선 무효를 받았다가 네. 대법원에서 뒤집힌 적이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그 이제 무죄 파기환송하는 근거가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 논리로 사실은 이제 파기환송돼서 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대선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게 비판하는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곳이냐, 거짓말이 숨을 수 있는 곳이냐 이렇게 막 비판도 하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오늘이 2심인데 만약에 네. 2심에서 지금까지 분위기는 아까 화면에서 보신 대로 민주당 상당히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적어도 이제 1심이 파기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백현동까지 지켜봐서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심인데도 이게 관심 갖는 이유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 100만 원 이상의 네. 어쨌든 형이 나올 경우에 뭐 플랜 B라든지 아까 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다른 형태의 이제 대안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맞물려서 관심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분들 쭉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당 안에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이번에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나와도 민주당 내에서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재판 자체가 뭐랄까요, 이제 정치 검찰의 공격, 이재명 악마화에 의한 결과. 네. 그래서 부당하다 이 생각에 대해 컨센서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균열, 파열음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게 그렇다면 중도층도 계속 그렇게 생각할까? 이 바깥에서부터의 어떤 흔들림, 이게 전파가 될 건가 말 건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네. 이게 후보 교체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그런 인식, 네. 민주당 내에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를 받는다면 뭐 후보 교체론 같은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리기 때문에 그 후보 교체론 같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후보자가 교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이 해당 내용들을 꼼꼼히 봐달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냈던 그 책이 결국에는 이재명의 명언집으로 둔갑돼서 국민들이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맥락만 보지 않고 꼼꼼히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홍보집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면 검찰의 부당함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사실 2심 재판부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든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김용태 의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으로 나와서 자, 대통령 후보 자격을 출마를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여러 가지 지금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말고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를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특히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또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 죄질이 혐의가 무겁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도 기다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글쎄요 저는 이제 유죄를 고민하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여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약 434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도 다시 반환해야 하고 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후보가 중간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 당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이 지금 선고하는 거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지금 그 형사 6-2부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부가 한 게 지난해 손준성 검사, 그러니까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그때 판결했던 항소심했던 재판부인데 그때 손준성 검사가 1심 때 징역 1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선고문 읽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제3자, 그러니까 검찰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그냥 그대로 징역 확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기소에도 문제가 있어서 무죄. 네. 완전히 반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이 선고문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진짜 이 재판부의 선고문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현영 기자, 법정에서 새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나요?
예, 지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실 관련해서도 백현동 관련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일단 지금 법정에서 쭉 정리를 먼저 하고요.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긴 다음에 각 발언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하게 된 발언들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일단은 발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을 변경한 걸로 해석할 수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불가피하게 지금 국토부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용도 지역 변경했다는 발언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2, 3분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최선호 논설위원, 네. 아마 곧 이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곧 나오겠죠. 근데 예. 곧이 언젠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1심 때도 거의 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는 크게 생각에 변경이 있긴 어렵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라는 부분을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 선거법이 아니라 국회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의 요 법리 적용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나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 요 두 개에 따라서 이제 백현동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기네요. 그러네요. 전영기 의원. 네, 저도 뭐 2, 3분 안에 나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호 논설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는 정말로 꼼꼼하게 이 해당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와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지금 예, 법정 지금 예. 법정에서 그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읽었다고 합니다. 중계법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네. 하는데요. 일단 이 근거에 대해서 아직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무죄에 대해서 판단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 성격을 살펴봤을 때 이건 단순히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문헌 자체로 보더라도 어떤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주관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나를 뭐 용도 변경을 하라고 압박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본 걸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재판부가 계속 선고문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앞에 재판정 앞에 도일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 화면인데 조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서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이 주먹을 불끈지기도 하고 상당히 좀 분위기는 민주당 입장에선 좋아 보여요. 그래도 1심 재판부에서 선고 내렸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반박되고 있는 그림도 연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고, 기본적으로 그 방청석과 그리고 밖에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다른데 실시간으로 기자님들이나 여러 방청을 했던 분들이 재판부가 하는 내용들을 읊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현재까지로 보면 1심 법원이 이 유죄로 봤던 김문기 씨와 꿀판 쳤다 발언 여기에 대해서 이 2심 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해했다 이것도 역시 2심 법원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그런 기조가 강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는 지금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적시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게 어떤 사실관계를 나타낸 게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법률에 따른 요구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즉 백현동 용도 부지 상향을 이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거다. 이 발언이 허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봤다는 뜻이네요. 재판부는 이것이 의견 표명에 불과했고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의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던 것이 2심에서는 바뀌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2심 판결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당선 무효형 밑으로 즉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온다면 검찰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이 이제 법리 판단이 다르게 된다면 아마 대법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용기 의원. 만약에 대법원까지 검찰이 항고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인정할 수 없다면 항고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항고할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2심의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조금 전에 1심에서 2심에 바뀌는 경우가 적다시피 네. 대법원도 작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결된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아직까지 법원에 주문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문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1심 파기는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기 부분도 그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났기 때문에 1심 파기되고 글쎄요 100만 원 미만의 어떤 형이 주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겠죠. 이제 네.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이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가는 것과 유죄인 상태에서 대법원에 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완전히 처지가 다른 것이고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되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이제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결과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와 결국 관련해서 전국은 한 번 더 요동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자 법정의 생중계는 안 됩니다만 저희가 이 집회하는 장소 그리고 고법 앞에 도열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화면을 생중계해드리고 있는 만큼 뭐 말이 필요 없이 저분들의 반응을 보면 아마 선고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법원의 주문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현영 기자, 그 뒤로는 지금 현재 법원은 뭐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부분이 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어쩔 수 없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토부의 요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요구와 관계없이 용도 지역을 결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발언 가운데 이 어쩔 수 없이라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뭐 협박받았다,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요지가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한 거라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해서 표현한 거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러한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문헌 자체로 봐도 어떤 사실관계를 거짓말로 허위 사실로 이야기한 걸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 모습을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능하다 이런 이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읽고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깐 현장에서 오디오도 좀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재판부의 최종 주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용기 의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러니까 주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보를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속보 내용들로 추정해 봤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친윤에 가까운 지지자 분들께서는 이 속보를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 해당 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법원의 판결문이 상당히 긴 모양이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검사가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그 발언들의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지 아닌지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당시의 사실관계와 그때 어땠는지, 왜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문을 읽지 않고 그 판단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엊그제 제기했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음모에 의해서 사법살인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뭐 만약에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 이하의 미만의 형을 받게 된다면 단순히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냥 주장이나 음모론에 그치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상 저희가 느꼈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을 때 이후로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해당 주장을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봤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서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법부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나온 정도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를 보고 나서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 추측지 많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이제 법과 원칙에도 판단을 하겠지만 여론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그러한 작용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 맞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 여당 지도부도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론일 텐데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추론은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다만 자꾸 이 민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원을 언급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헌재가 과중하게 그 일을 맡긴 그 배경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바쁘게 만들었는데 네. 그걸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진다라고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는 것은 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수련.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 당선 무효형이 아닌 예.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게 된다면 헌재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물론 둘 다 완전히 다른 재판입니다만. 글쎄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네. 오늘 헌법재판소 취재하는 기자들이 헌법재판소 공보관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공판사한테도. 이게 별개의 사건인데 그래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네.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분위기상 맞물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뭐 김민석 최고도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뭐 약간 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근데 이제
사실 김민석 최고가 계엄령 옛날에 지난해 이야기했을 때도 네. 전부 다 야, 그건 좀 너무 과하다. 그렇게 막 비판했는데 실제로 계엄이 벌어져 가지고 뭐 어떤 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영 기자. 이 법원에서 지금 판결문 낭독은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답니까? 네, 아직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 국토부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성남시에 요청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현동 발언이 재판부는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만 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쳤다라는 이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혐의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지금 현재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걸로 보입니다. 아직 주문은 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용도 지역 변경 당시에 국토부가 요청을 했고 성남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법원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두 분 의원들께서는 의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여기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취재기자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취재기자들하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 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조팀의 이현영 기자는 계속 있고 정치부의 박석영 기자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도 법률 자문으로 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 발표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저도 당초에 는 1심 판결 선고에 걸린 시간 한 40여 분 정도면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1시간을 좀 넘은 시간까지 주문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근거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더 들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주문은 낭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이 결론은 잠시 뒤에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1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판단이 내려질 거라 지금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박서영 기자.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 당선 무효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쪽으로 판결이 나오든 간에 정치권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2심 선고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 경우, 무죄여서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후보 자격을 논란을 벗으면서 대세론을 굳힐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또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더 유리한 고지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고 다음 대선을 출마 준비를 하겠지만 피선거권 박탈령도 아닌 걸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이 극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던 1심에서의 이 발언들이 전부 다 여기선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돼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주문으로만 보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그 발언들을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 그리고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 마치 골프를 함께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 그리고 국토부의 이 토지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했다. 이렇게 보자면 3개인데 일단 재판부의 논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것은 내 인지의 영역, 내가 느끼는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서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중요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이 국토부의 이 토지 용도 변경, 이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도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하자면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 역시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 이 고등법원의 속보가 또 나왔군요.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등법원이 판결문을 읽었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그 판단 근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 측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이 압박을 과장했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부지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이 받은 어떤 압박에 대해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걸 수는 있지만 다만 허위 사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자, 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주문이 나왔다면 사실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1심에서는 이 문제되는 발언들 가운데서 고 김문기 차장을 이 몰랐다, 알았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정반대 180도 달라진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결국 대부분의 이 발언들을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되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골프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 조작 부분, 그러니까 단체 사진, 10명이 서거나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중에 4명만을 띄어서, 이 4명만을 떼어서 본 부분은 이것을 조작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모든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 박석영 기자, 만약에 현재까지의 분위기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 후보로서의 탄탄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또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을 더 굳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그럼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경선 경쟁도 사실상 없고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선은 없고 현 체제가 또 유지되는 건데요. 네. 대신 양 진영 간의 충돌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는 일단 떨쳐낸 상태여서 대여 투쟁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런 이 대표를 더 거세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현영 기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공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헌재도 이 오늘 재판 결과를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헌재가 제대로 빨리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마타도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헌재에서 어쨌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평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사건을 오늘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결론을 늦추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고등법원이 또 사진 원본에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혔다 이렇게 주문을 읽은 모양인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사진 조작한 거다, 이것도 좀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인정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조작 여부보다 일단 이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 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